이재명 정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반미 완전 거의 정부 좌파 원탑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나라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정말 큰일입니다. 나라가 진짜 뭐 되고 있다라는 말을 실감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것을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 위원회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사회적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상설협의 기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자문기구의 형식인 듯 보여져요. 근데 구조를 보면 단순 자문에 그칠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정치, 민주, 사회, 교육, 경제, 민생, 기후, 환경, 평화 등 4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에서 도출된 개혁 과제를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다라고 합니다. 총리는 이를 관계 부처와 합의해 정책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는데요. 즉 이 기구는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가 아니라 실제 정부 정책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미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논란의 핵심, 바로 이 자문기구의 위원장, 인물이에요. 위원장으로 위촉된 인물은 박석운이라는 한국진보연대 대표입니다. 이 인물의 이력, 이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이미 수많은 언론 보도를 탄 인물이기도 합니다. 광우병 촛불 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사드 배치 반대, 에이펙 정상회의 반대, 민노총 찬성 이런 것들. 소위 좌익 진영에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려 시도했던 모든 음모론적 선동들을 선두에서 참여한 그런 인물이에요. 최근까지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운동 행동 대표까지 맡아서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감이 다 오시겠지만 이런 이력은 단순한 시민사회 활동의 범주를 가뿐히 넘어버리죠. 대한민국의 안보체계, 한미동맹, 국가보안법이라는 헌정질서의 핵심 축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활동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분명하고 명확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거 보이세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선동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에 올라타서 지금은 다 거짓으로 밝혀진 그 음모론에도 발을 들여놨었습니다. 여긴 한술 더 떠서 국가보안법을 아예 폐지하라고 떠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이죠. 민노총이 그렇게 노동시장을 개판 만들어 놓고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데도 민노총의 총파업을 응원하고 재벌,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라 압박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과거의 자료는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이재명 정부 총리의 직속 부설기관의 장으로서 자리 잡게 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도출해서 진짜 우리 정부의 각 부처에 전달해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요. 느낌이 싸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이제는 거리 집회나 시민단체 차원이 아니라 총리실 직속 공식 기구의 수장이 됐다는 점에서 이건 진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게끔 합니다. 자, 위원회 구성도 지금 문제예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친여, 소위 시뻘건 군소정당 인사들과 민변,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참여자치단체, 민주노총 계열 노동단체 관계자들이에요. 진짜 전부 싹 다요. 반대 성향의 시민사회, 보수 또는 중도 성향의 전문가, 안보 외교 분야의 균형적인 인사는 아예 제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직의 출범의 의의, 다양한 시민사회에 참여라는 설명과는 너무 상반되는 행보가 아닐 수가 없죠. 좆된 겁니다, 정말로. 정부는 이 기구를 자문기구 정도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 영향력이 여러분 작을 것 같으십니까? 저렇게 많은 초강성 진보계열 인사들이 모여있는데, 그것도 바깥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인데, 공식 회의를 통해서 의제를 정하고 총리에게 이행을 요청할 수가 있다라 하잖아요. 그리고 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정책 반영으로 검토하겠다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잖아. 그러면 이 위원회는 단순한 토론 기구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형성 과정 중 하나의 단계로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닌 국가 체제와 직결된 의제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저 위원장이라는 사람 국가보안법 반대한다고 지금도 폐지하라 한다니까? 이게 가볍게 볼 문제입니까?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해서 안보정책 재검토,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 제기, 사드 배치 철회 같은 진짜 이런 의제들이 시민사회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99%예요.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김민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광장의 빛. 광장에서 제기된 시민의 요구를 제도권 정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말을 하던데 광장 정치 나쁘지만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광장을 주도해온 세력이 누구였느냐, 그리고 이 위원회에 어떤 세력만 포진되어 있느냐예요. 이번 위원회 구성은 광장의 모든 시민이 아니라 그냥 지 색깔 애들만 뽑아서 그런 애들만 자리에 앉히고 그런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만 듣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가 없는 말이라고.
자, 사회 대개혁이라는 말은 매력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혁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개혁을 직접 설계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수장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사람, 각종 좌파 선동에 앞장선 사람, 민노총을 응원하는 사람,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앉게 됐다고요. 이 우려 여러분 결코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이고 제가 말한 것처럼 저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특히 안보에 관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안건들이 실제 총리실을 거칠 가능성 이제 농후해진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알려주세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알려주십시오.